1997년 우리는 가장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는다. 정부는 251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 중인 것으로 발표하지만 실제 외환 보유액은 36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IMF로부터 585억 달러라는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는다. IMF는 금융의 긴축, 재정 균형, 금융 시스템 개혁, 공적 기업의 민영화와 금융기관의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개혁 등 축소균형형 경제정책 패키지 실시를 요구한다. IMF는 화폐 수량설이라 불리는 통화주의적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밀턴 프리드먼과 로버트 루카스 등으로 대표되는 통화주의적 경향이 강한 신고전파 경제학파에 가깝다. 적절한 거시정책,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에 관점을 둔 시장만능주의 워싱턴 컨센서스가 바탕에 있다. 신용이 불완전한 시장 속에서 움직이며 일어나는 오류와 재기,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3개국 통화위기의 원인은 경상수지의 적자를 메워온 단기자본 투자자들이 갑자기 빠져나간 데 있다. 동아시아는 경상수지 적자를 제외하면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은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외환위기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악화로 발생한다. 재정의 팽창과 통화의 팽창으로 경기가 과열되면 수입이 급증하여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된다. 1997년 외에도 외환위기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났지만 대부분 은폐되어 가려진다. 실제로 1962년 말 외환 보유고가 2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7천만 달러로 감소하자 그해 11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일본에 건너간다. 굴욕적인 한일협상으로 한일협력 자금을 받아 외환 고갈의 위기에서 벗어난다. 외환위기는 1966년, 1970년, 1980년과 1982년에도 반복해서 닥친다. 외환위기에 대한 반성 없이 상황을 덮은 잘못은 1997년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수만 개 기업의 도산과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10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쏟아져 수많은 가정이 파괴된다. 2024년 현재 외환 보유고는 4,132억 달러이지만 1997년 미미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1,882조 원으로 치솟고 성장률 역시 7.6%에서 1.3%에 그친다. 자동차와 조선, 화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2차 전지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편중과 미국으로 생산시설 현지화는 리스크의 내관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내수시장까지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마저 급격하게 조정되면 파괴력은 급격히 확장된다. 기업들의 과잉 투자와 중복 투자로 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도 1997년의 성장 동력은 왕성한 편이었으나 2024년은 수출 경쟁력의 저하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1997년의 외환위기 속에서 흑자 재정으로 정부가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누적된 환율과 재정 정책의 실패, 복지 정책, 공기업의 부채로 정부의 재정 능력이 미약한 편이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 역시 순항하던 1997년과 달리 악재들이 한반도 주위에 쌓여 있다. 북한 체제의 급작스런 붕괴와 중국 경제의 쇠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의 저금리 엔캐리를 통해 국채 발행 물량을 유지 중인 미국 역시 부채와 중동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